김만배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파만파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정치권, 여야 모두 여기에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진인 변호사, 먼저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이제 반부패부에서 김만배 씨 자택 그리고 화천대유 이제 사무실 등 총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지난 1일에 그 신앙림 언론노조 위원장 대상으로 먼저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지금 신앙림 위원하고 같이 이제 연관된 그런 범죄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 확보, 뭐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수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3월 8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 관련 이제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 기간이 만기되면 어쨌든 뭐 석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외에 또 다른 지금 이해충동법 관련해서 또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검찰이 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관련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검찰 측 주장은 뭐 김만배 씨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신앙림 사건도 있고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혐의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뭐 하지만 또 김만배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김만배 씨 인터뷰했던 신앙림 전 위원장 오늘 검찰이 출석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출석을 안 했다고 해요. 뭐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만 혐의는 뭐 이해충돌법하고 그다음 기타 이제 배임 수재거든요. 관련해서 그 내용도 나왔지만 뭐 이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이 사실 참 그 단어가 어렵진 하지만 네. 이제 배임 수재라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어려워요. 이거. 네, 혐의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의 입장이 이것도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림 위원장 얘기는 검찰에서 그냥 날짜만 통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와라 뭐 이런 시간까지 얘기해 주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통보를 했는데 뭐 본인이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하면서 양측의 좀 주장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숙 기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지난 대선 당시 일이에요. 그런데 네. 그 앞서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 제보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4년 당시 선거 하루 전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 상대 후보자의 동생이 어떤 파일을 불법으로 유포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욕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를 한 언론사가요. 이 김만배 씨가 한때 몸을 담았고 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 씨가 있었던 언론사라고 합니다.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 사건이 얼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검찰은 최근 이 배 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다 이런 진술을 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슈가 되는 대선 당시에 신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했다는 인터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짓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되었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장인찬 최고위원, 어제 뭐 대통령실에도 입장을 냈고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이 인터뷰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대선 당시에 캠프에 계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대선 3일 전에 나왔던 보도였기 맞아요. 네. 때문에 확실한 정정 보도라던가 객관적 수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써먹어서 재미를 봤던 방법 그대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작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뉴스타파 조작 보도가 터지자마자 언론도 기다렸다는 듯이 검증 없이 이걸 보도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이틀 동안 60건 이상의 SNS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대장동 리스크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을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것이 아마 의외로 접전이었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공작이 아니었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표차가 지금보다는 더 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대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이 대선 조작은 단순한 가짜뉴스 정도로 처벌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일벌백계 정말 확실한 엄중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누군가 본인들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광야로 가자라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가짜뉴스 표현이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 관련한 발언들 내놨었죠. 그 목소리 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가짜뉴스 퇴치 TF 대응팀 뭐 이런 것도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뭐 문체부 소관이죠. 언론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뭐 방송국이나 엊그저께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장제원 가방위원장이랑. 근데 권한이 없으시죠. 네,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체부 소관이고 신문업 같은 경우는 등록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체부 소관이어서 저는 박병훈 장관 이걸 신속하게 지금 했는데 가짜뉴스 당연히 저는 엄벌을 해야 되고 엄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뭐 여야가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실제 뭐 제가 생각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펜타곤이 폭격당했다. 아니면 테러를 당했다. 이게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됩니다만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진영과 가까운 어떤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번에 뭐 그 신앙님 씨 어떤 김만배 씨 어떤 이 인터뷰 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뭐 김만배 씨가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신앙님 씨가 둘이 공모를 해서 한 건지 물론 의혹은 있습니다.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이나 주고 산다는 것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당 윤재욱 아까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너무 앞서가신다.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연류성이라는 이런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논평을 안 내는 것이 관련성이 없어요. 김만배 씨와 뭐 이재명 대표 간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둘이 어떤 이해관계가 성남시장과 사업 시행자로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아서 갈등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뒤에 갑자기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서
왜?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한 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아니에란 말씀이신가요? 장해찬 최고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도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리고 저도 의심을 하지만은 실제 뭐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한 팀이다? 그렇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렇게까지 서로 뭐 공산당이다 서로 뭐 그렇게 욕지거리까지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팀이라고 하는 개연성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당사자로서 어떻게 이 정도 보세요? 정황 증거가 나왔으면요. 강제 수사 들어가야 돼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류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걸 9월에 만들었다가 3월에 터뜨린 것도 네네. 정상적인 언론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이 정도 인터뷰를 묵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팩트체크를 해도 100번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팩트체크인데 그걸 뉴스타파가 하지 않았고 다른 언론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끄러워해야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 보도는 아시는 것처럼 3월에 나왔어요. 네. 대선 3일 전에. 2월 말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우영에게 커피 왜 타줬냐라면서 정확히 이 대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도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가 공동으로 이재명 대표와 화천대유 사이의 연관관계를 끊기 위한 논리적으로 쓰는 단어이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번 했을 때 압수수색 당시에 그게 언론 보도 되기 전인데도 알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네네. 경기도 국정감사 때.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이 조작 보도가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대선 토론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부터 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수사기관이 좀 밝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했던 이 해당 언론사 고발도 검토한다고 하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긴급 심의를 또 한다고 하고. 근데 어제 봤더니 이 언론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사과문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그러면?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문처럼 보이던데요. 선전포고로 보시나요? 이게 신앙림 씨가 1억 6천만 원 받은 거 몰랐다.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자신들을 향한 변명,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모르고 오보를 쓰는 것이야 정정하고 배상을 하면 되는데 네. 이 적극적인 조작에 가담을 한 경우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작 대상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집중되는 대선이라면 언론사의 존폐를 고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주한 부위원장이 책값 1억 6천만 원 그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만배란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인데 1억 원 정도야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모든 아니죠. 논리가 그렇게 다 뭐 어떻게 그러면 그런 논리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제 주변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저 거의 못 봤는데 저건 좀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만배 씨가 그만큼 뭐 독특한지 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책 3권에 1억 5천을 준다는 건 국민 누가 들어도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안민석 의원님이 저는 비유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 김지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책 3권, 한 권에 5천만 원 상당. 근데 책 내용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너무 이제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비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책에 가치가 있다 하면 뭐 당연히 책값도 올라가겠죠. 뭐 얘기 나온 거 보면 뭐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 초판본이 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책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언론에 나오지만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책이면 충분히 고가가 될 수 있지만 이 내용 보면 뭐 제목도 대한민국 뭐 혼맥 지도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벌가와 권력과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찌라시에 대한 짜집기라고도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진 책이 무려 이제 3권에 1억 6천만 원이다. 이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책값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두 분께
요거 가지고 하나만 좀 논평을 듣고 좀 끝낼게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하면서 총공세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이거는 지금 국정무능 프레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하니까 그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논평 먼저 설주환 부위원장 듣고 장희찬 최고위원 드릴게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갑자기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키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학님 씨와 김만배 씨 간에 어떤 모종의 거래 1억 6,500만 원의 돈이 갔는데 도대체 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상한 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하나랑 또 하나는 왜 6개월 뒤에 그게 나왔냐. 그럼 뉴스타파의 입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죠. 이 부분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민주당하고 연결이 돼 있든지 어떤 정치권에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게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다루었던 대정부 질문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일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덮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두둔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당에서 너무 프레임을 짜서 공작 프레임으로 가서 이걸 좀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여당의 의도가 있다 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이거는 나라가 뒤집힐 일이에요. 김대엽 게이트 이후 사상 최악의 대선 조작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버성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유린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김만배라는 사람의 손에서 펼쳐졌던 거죠. 아주 대담하게 광야로 가겠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 하면서 조우영 씨나 남욱 씨 등을 무마시키려는 이 거짓말을 묵인하라고 무마하는 그런 대담한 시도까지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총선도 그다음 대선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치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선 공작 게이트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